보살님,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바로 지갑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그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빳빳한 지폐들이 좋은 향기를 풍기며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썼는지도 모를 영수증과 쿠폰들이 뒤엉켜 마치 작은 쓰레기통처럼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후자라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보살님께서는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갑을 돈이 저절로 모이는 화수분으로 만들어 더 이상 돈 때문에 속 끓이지 않고 가족과 편안하게 사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야 할까요? 그저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기운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60년에 단 한 번 오는 대운이 바로 보살님 곁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 앞서 말씀드린 60년에 단 한 번 오는 그 대운이 바로 2026년 붉은 말의 해라 불리는 병오년입니다. 이 해에는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활화산처럼 폭발적으로 타오르기도 하고 자칫하면 가진 것을 태워버릴 만큼 힘이 세집니다. 이 거대한 기운을 담을 그릇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만 잘 준비해두면 이 강한 불의 기운이 온전히 보살님과 가족의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집과 가게, 현관, 금고처럼 여러 공간을 드나들지만 일상에서 가장 자주 손에 잡히고 드나드는 통로는 결국 보살님이 들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릇들 가운데 돈 에너지가 가장 먼저 머무는 1차 그릇이자 가장 중요한 그릇이 바로 보살님의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고 다니는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돈의 영혼이 잠시 머물다가는 집이고 편안히 쉬어가는 호텔이며 보살님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살아있는 금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좋은 향기가 나고 모든 것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어 며칠이고 더 머물고 싶습니다. 돈도 영적인 기운을 가진 존재이기에 바로 그런 특급 호텔 같은 지갑에는 더 많은 친구 돈들을 불러 모아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구부터 퀴퀴한 냄새가 나고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구석에 쌓여 있는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묵고 싶지 않아 당장 뛰쳐나가고 싶겠지요. 보살님의 지갑이 낡고 해져 구멍이 나고 구겨진 영수증과 쓰지 않는 쿠폰으로 뚱뚱하게 부풀어 있다면 돈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쓰레기장 같은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쓰레기통 지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살님께서 돈이라면 그런 곳에 단 하루라도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지갑을 만난 돈은 틈만 나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운을 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채우기 전에 먼저 나쁜 것을 비워내야 하는 법입니다. 2026년 병원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보살님의 지갑에 깃들어 재물운을 막는 묵은 기운부터 지금 차근차근 깨끗이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돈이 들어올 길을 활짝 여는 그 첫 번째 비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의 가장 큰 비밀은 보살님, 의외로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바로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득 담으려면 묵은 기운과 가난을 부르는 것들을 먼저 싹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인 스님 비법의 첫 번째 단계, 가난 귀신 비우기입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헌지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낡은 지갑을 오래 쓰는 게 절약이지 하고 생각하시지요. 또 비싼 지갑을 쓰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면 사랑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보살님, 지갑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낡고 해진 지갑에는
내가 지나온 가난하고 고단했던 세월의 기운이 그대로 스며 있습니다. 그 지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의 한숨을 함께 건네주는 일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슴 졸이던 순간, 돈이 없어서 서럽게 울컥했던 기억까지 그대로 담아 보내는 것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랑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고생의 짐을 얹어주는 일종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 무겁게 받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사실을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그 고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신 겁니다. 이제 이 지갑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아이들에게는 밝고 가벼운 기운만 남겨주기로 우리 약속해 볼까요? 버려야 할 두 번째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기록이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것을 빈 문서라고 봅니다. 이런 빈 문서를 지갑에 가득 쌓아두면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기운을 붙잡아두는 꼴이 됩니다. 돈이 새 나가던 기억만 지갑 안에 겹겹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수증을 지갑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고 나오면 바로 버리시거나 필요하다면 집에 작은 상자나 파일을 하나 정해 거기에만 모아두세요.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 모아둔 영수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음도 지갑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사진입니다. 사랑하고 그립다고 해서 지갑에 고인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재물운의 관점에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돈은 밝고 활발한 양의 기운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그리움과 슬픔이 깃든 음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양기가 가득해야 할 돈의 집에 강한 음기가 들어오면 돈의 흐름이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마치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돈맥경화가 오는 것입니다. 고인을 기리는 마음은 다른 자리에서 정성껏 지키시고 지갑만큼은 살아있는 돈이 머무는 공간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보살님, 잠시만요. 헌지갑, 영수증, 사진까지 잘 비워내셨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네 번째 것을 놓치면 애써 만든 돈 들어올 공간을 다시 푼돈과 잡동사니로 막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부디 이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버려야 할 네 번째는 바로 쿠폰과 동전입니다. 물론 한 푼 두 푼 아끼는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지갑이 쿠폰과 동전으로 가득 차 있으면 큰 돈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보살님의 지갑은 푼돈을 쓸어 담는 저금통이 아닙니다. 귀한 지폐가 들어와 편안히 쉬고 또 다른 큰 돈을 불러들이는 5성급 호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쿠폰은 지갑 대신 집에 작은 봉투나 상자를 하나 정해 따로 모아두시고 동전은 현관 근처 그릇이나 저금통으로 옮겨두세요. 지갑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할수록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귀한 것들만 머물게 됩니다. 이제 보살님의 지갑에서 가난 귀신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텅 비어 깨끗해진 이 귀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미 지갑을 정화하는 작은 의식을 끝내신 겁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가족의 재물운을 지켜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 지갑에 무엇을 채워야 돈이 스스로 불어나고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해인 스님 지갑 화수분 비법의 핵심,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어미돈을 지갑에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심어두셔도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갑을 한번 말끔히 비우셨다면 이제 재물운의 씨앗, 바로 그 어미돈을 지갑에 심을 시간입니다. 먼저 깨끗한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갓 발행된 빳빳한 신권이면 가장 좋고, 만약 쓰던 돈이라면 다리미로 살짝 펴서 구김을 없애주는 정성을 보여주시면 그 기운이 배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바로 옆에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함께 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한 5만 원권을 앞에 반듯하게 펼쳐 놓으십시오. 글자가 똑바로 읽히도록 마치 책을 펼쳐 놓은 것처럼 가로로 드시고 신사임당 얼굴이 보살님 쪽을 향하도록 올려두시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주시면서 주름을 곱게 펴주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미돈의 핵심인 얼굴 방향을 잡는 접기입니다. 신사임당 얼굴이 있는 안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접어야 합니다. 지폐의 왼쪽 짧은 모서리와 오른쪽 짧은 모서리가 딱 만나게 가로로 길게 반을 접어주세요. 이때 접을 때는 얼굴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마주보며 포개지듯이 접습니다. 손가락으로 접힌 선을 꾹꾹 눌러서 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접고 나면 바깥에서는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지 않고 긴 네모 모양의 지폐 한 장이 앞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 긴 네모를 작은 삼각형, 불꽃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방금 반으로 접은 지폐를 긴 변이 보살님을 향하도록 가로로 두세요. 입이 벌어진 쪽, 겹쳐진 입구가 위로 오고 접힌 단단한 선이 아래로 오게 놓습니다. 2. 이제 왼쪽 아래 모서리를 집어 올려 그 끝이 위쪽 긴 변에 닿도록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왼쪽 아래 모서리와 위쪽 변이 만나면서 작은 삼각형 하나가 생깁니다. 이때 삼각형의 한 변이 아래쪽 긴 변과 나란히 놓이도록 각을 또렷하게 잡아주십시오. 세 번째, 남은 직사각형 부분을 방금 만든 삼각형을 감싸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마치 김밥을 한 번 더 말아 올리듯이 삼각형을 품도록 덮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튀어나온 작은 모서리가 있다면 그 부분도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전체 모양이 한 장의 단정한 삼각형이 되게 정리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 아주 중요한 확인 단계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손 위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지폐가 놓여 있을 겁니다. 이 삼각형을 앞뒤로 한 번씩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어디에서도 신사임당의 얼굴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얼굴이 완전히 안으로 감싸져 있다면 어미돈 접기는 제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은 삼각형 지폐가 바로 보살님의 재물운에 불을 지펴줄 강력한 불꽃이자 돈의 씨앗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이 스스로 재물운의 씨앗을 심으신 겁니다. 이제는 운이 오기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접어넣은 이 어미돈이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도록 직접 시작을 여신 것입니다. 이 어미돈을 지갑 가장 깊숙한 칸, 평소에 잘 열지 않는 칸에 부적처럼 고이 넣어두십시오. 다른 카드나 영수증에 치이지 않도록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듯이 여유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 하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60년에 한 번 오는 아주 강력한 불의 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형 중에서 이 삼각형은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뾰족하게 위로 솟아오르는 불길의 모양이지요. 보살님의 지갑에 이 작은 불의 기운을 삼각형 어미돈으로 심어두면 그 불씨가 보살님 가정 전체의 재물운에 거대한 불을 붙여주는 강력한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미돈은 부적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돈만은 쓰지 않겠다고 마음의 선을 분명히 그어두셔야 합니다. 이 돈을 지키려는 그 굳건한 마음을 보여줄 때 돈을 관장하는 신장, 즉 돈 귀신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보살님을 기어이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전해집니다. 단지 돈 한 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과 믿음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신 거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때 그 거사님은 하던 사업이 연달아 잘 풀리지 않아 거래처 대금도 막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어느 날은 은행 창구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일어나질 못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가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는 몇만 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내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그의 손에 남아있던 것은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마지막으로 남겨둔 5만 원 어미돈이 삼각형으로 곱게 접혀 가장 깊은 칸에 들어있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 돈이라도 펴서 밥 한 끼라도 사 먹으라고 했지만 그는 그 순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돈만은 끝까지 지킨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표다. 배는 고프고 당장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는 그 5만 원을 펴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너는 씨앗이니까 내가 너만은 안 건드릴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지갑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어두고는 그냥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며 그날을 넘겼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키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작은 삼각형에 걸어둔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는 동안 그는 새벽마다 일찍 나가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부터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봤다던 한 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사님,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예전부터 지켜봤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약속 한번 어기는 걸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조건 없이 도와드릴 테니 사업 한 번 더 일으켜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인연이 되어 그는 다시 사업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예전보다 더 정성껏 일을 일궈 나갔습니다. 지갑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 그 5만 원 어미돈이 처음 접은 그대로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지금 그 거사님은 연매출 10억이 넘는 건실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스님, 그 5만 원이 저를 살렸습니다. 돈이 나를 살렸다기보다 그 돈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한 제 마음이 기적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지갑에도 이처럼 강력한 재물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 어미돈이 이제부터 돈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재물을 불려나갈 것입니다. 다만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심은 귀한 씨앗도 주변 땅에 나쁜 기운이 가득하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살님이 정성껏 접어넣으신 이 어미돈도 지갑 안이 영수증과 오래된 명함, 흐트러진 카드들로 탁해져 있으면 제 힘을 다 쓰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들어온 돈을 새지 않게 지키고 그 돈의 좋은 기운을 계속해서 맑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어미돈의 효력을 극대화하고 외부의 나쁜 애군으로부터 내 지갑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정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어둔 씨앗을 끝까지 잘 키워내는 방법까지 함께 하셔야 비로소 해인 스님의 지갑 화수분 비법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보살님, 돈은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기운을 가진 생물과 같아서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온갖 기쁨과 슬픔, 때로는 좋지 않은 기운까지 묻혀오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심은 재물운의 씨앗이 이런 나쁜 기운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갑에 들어오는 돈의 나쁜 기운, 즉 애군을 맑게 걸러내야 합니다. 그 비법이 바로 소금 정화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지금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첫째, 반드시 굵은 소금, 바로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햇빛과 바람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이 천일염을 딱 7알만 정성스럽게 세워주십시오. 둘째, 작은 비닐 지퍼팩이나 깨끗한 한지 조각을 준비해 그 안에 소금 7알을 담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하나하나 소중히 넣어주십시오. 셋째, 이 작은 소금 주머니를 지갑에 동전 넣는 칸이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넣어두십시오. 이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그 정화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왜 하필 소금이고 왜 7알일까요? 소금은 예로부터 세상의 온갖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숫자 7은 하늘의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기운을 빌려오는 성스러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 주머니는 마치 우리 집 공기청정기가 바깥의 미세먼지를 걸러내어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듯이 보살님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에 묻은 온갖 나쁜 기운들을 걸러주는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터가 있기에 어미돈은 오염되지 않고 맑은 기운 속에서 더욱 힘차게 돈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보살님께서는 이미 지갑 속 가난 귀신을 내보내고 재물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지킬 정화의 필터까지 모두 갖추신 겁니다. 해인 스님의 지갑 화수분 비법의 물리적인 준비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모든 과정을 정성껏 행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상위 10%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와 평안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재물을 담을 그릇을 완벽히 준비했다면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야 할까요? 계속해서 오직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만 전해드리는 재물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2가지, 바로 기운의 조화와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담을 지갑이라는 그릇을 깨끗이 정리하고 자리를 잡아주셨다면 이제 그 그릇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보살님, 누가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건넬 때가 있지요. 길에서든 아는 분이든. 그때 자신도 모르게 손사래부터 치지는 않으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예의상 한번 밀어내는 습관이 사실은 들어오는 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동작이 됩니다. 겸손이 아니라 재물인연의 문을 살짝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보십시오. 누가 돈을 주거든 그것이 단돈 1,000원이라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면서 밝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잘못된 예라면 이렇게겠지요. 에이, 됐어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올바른 예는 단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눈을 맞추며 또렷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만 더 보태보세요. 감사합니다.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 돈을 종잣돈 삼아 크게 불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돈도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흐르는 기운으로 봅니다. 내가 나를 대하듯 들어오는 돈도 소중히 맞이하면 그 인연의 물길이 다시 보살님께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를 통해 내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돈에 무슨 영혼이 따로 있다는 미신을 믿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살님의 이 당당한 말씨가 돈의 물길을 여는 작은 주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그릇에 색을 맞출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조화입니다. 마음 그릇과 색의 기운까지 나란히 맞춰두면 해인 스님의 지갑 화수분 비법을 위한 기본 준비는 여기서 거의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 지갑은 적자를 부른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빨강은 불의 기운이라 평소에는 불기운이 너무 세면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도 빨라진다 해서 지출이 많아진다고들 여겨왔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강력한 불의 해, 병오년입니다. 불의 기운 자체가 크게 올라오는 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불기운을 더 잘 끌어당겨 재물운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가장 대박나는 지갑 색깔은 바로 붉은색입니다. 불의 해에 불의 기운을 정면으로 받아안는 색이지요. 그 다음으로 좋은 색은 나무의 기운을 담아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녹색. 세 번째는 모든 기운을 품고 지켜주는 검은색입니다. 붉은색, 녹색, 검은색. 이 세 가지 색을 2026년 지갑색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보살님, 2026년에 절대로 피해야 할 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활활 타올라야 할 우리 집 재물운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지요. 지금 파란색 계열의 지갑을 쓰고 계시다면 2026년이 오기 전에는 붉은색, 녹색, 검은색 가운데 한 색으로 부드럽게 갈아타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가짐과 색까지 모두 맞추셨다면 이제 보살님의 지갑은 화수분처럼 재물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마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의 지갑이 화수분이 되는 5가지 길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우기입니다. 낡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서 돈이 편히 쉴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 드렸지요. 둘째, 어미돈 심기입니다. 거꾸로 접은 5만원권 한 장을 정성껏 모셔 지갑 안에 돈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셋째, 소금으로 정화하기입니다. 천일염 7알을 넣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부드럽게 걸러주었습니다. 넷째, 태도 다지기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하나하나 감사히 맞이하고 사랑스럽게 더 키우겠다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다가올 2026년의 기운에 맞춰 붉은색 계열 지갑을 준비해 재물운이 활활 타오를 그릇을 마련하셨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다고 지금 가진 돈이 적다고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보살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복은 나이나 현재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돈 걱정 덜고 가족을 편안히 돌보고 싶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갑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갑을 비우고 어미돈을 모시고 소금과 감사의 마음, 붉은 지갑까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그 걸음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보살님 손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행동들을 제가 곁에서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실천을 한 줄로 꿰어주는 마지막 자리가 남았습니다. 보살님의 마음 방향을 또렷하게 정해주는 화건입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라 우리가 어떤 말을 되뇌느냐에 따라 지갑에 머무는 기운도 함께 달라집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글귀를 저와 함께 차분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소리내어 읽어드릴 테니 보살님은 마음속으로 따라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555의 지갑은 화수분이다. 쓰는 돈마다 100배로 불어나 돌아온다. 555 자리는 꼭 보살님의 이름으로 채워 넣어 읽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난 뒤 조용한 곳에서 노트를 펴고 이 화건 문장을 보살님 이름을 넣어 직접 손으로 적어 보시지요. 그 한 줄을 또박또박 적는 순간 보살님과 돈 사이에 조용한 영적인 약속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바라신다면 댓글창에도 이 결심을 나누어 보세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소망을 적어 놓은 다른 분들의 글을 보시면 좋아요를 눌러드리며 그분의 돈복도 함께 빌어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공덕은 돌고 돌아 보살님께도 크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살님과 제가 함께 이 작은 실천을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